고승범 전 금융위원장께서 가계부채가 1100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한국의 경제 위기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이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태가 지금 3.5인데 실제로는 5%, 6% 이상 되어야 하는 거죠. 2021년에서 2022년 코로나 시기 때 금융위원장을 지내면서 과도하게 불어나던 가계부채 증가세를 진정시켰던 이제 고승범 금융위원장, 그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쳐내면서 이제 나라의 경제를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놨죠. 실제로 앞으로 더욱더 충격적인 이제 사항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이제 답 없는 저 가계부채는 현재 상태로 계속 가면 이제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려나? 한국의 경제 위기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꽤 충격적인, 꽤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참 암담하죠. 참 씁쓸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앞으로 사항들이 이제 흘러갈까요? 결국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한 거죠. 그것들이 이제 방지가 됐어야 되는데 방지가 안 된 거죠. 결국은 앞으로 이제 그로 인한 대가는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참 암담한 얘기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무리하게 빚을 내서 한 것들은 그 빚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빚내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 참 좋은 모습은 아니고 조심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빚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빚이 계속 늘어나면 어느 시점인가는 그 빚으로 인한 이자, 원금, 상환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압박이 극심해지면 이제 우리네 삶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없는 거죠.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하고 뭐 이제 더 이제 무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이제 금융권들은요, 결국 이제 추가적인 대출을 못 하게 되고 대출을 이제 틀어막게 되면 그동안 빚으로 이제 계속 연명해오던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참 충격적인 얘기고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었는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전에 서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의 부실이 계속 이제 나왔던 거고 그게 결국 터졌던 거죠. 앞으로는요. 2025년, 2026년, 7년, 8년 한국에 되게 충격적인 경제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집을 많이 사들였고 그 집값이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부채로 세 채, 다채, 일곱 채, 열 채 가졌던 다주택자들부터 먼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무리하게 연끌한 이들이 이제 대출이자 부담을 감당 못하게 되면요. 금융권들에게 이제 경매 처분 당하게 되고 이제 금융권들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 처분하고 하면 이제 정상적인 이제 채권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융권들은 채무자들에게 더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고 다른 이제 대출자들도 채무자들에게도 문제가 생긴 건 없는지 살펴보게 되고 계속 이제 예의주시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이제 연체가 시작되면 곧바로 이제 바로 경매 처분 등의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할 거고 그럼 이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나 이제 신용카드 사태나 금융위기나 다 뭡니까? 다 이제 부채 때문이죠. 1997년 IMF 때는요, 기업 부채 때문이었던 거고, 그때 30대 기업 중에 상당수가 많이 망가졌죠. 2003년 신용카드 사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이제 신용카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망가졌던 거죠. 카드 사태의 원인이 참 그랬던 겁니다. 신용카드를 남발했던 참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는요, 지금 벌써 카드론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죠. 너무 많다고. 우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뭡니까 이거? 그때 뭐겠냐고요. 저축은행들이 PF 대출에 올인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터진 거죠. 앞으로는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수협, 축협 또 똑같이 부동산 PF에 올인했다가 부채가 왕창 생긴 거죠. 그로 인한 충격을 누가 겪겠습니까? 누가?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그리고 국민은 국민대로, 개인들 전부 다 모두 다 이 부채 때문에 이제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과도한 대출, 과도한 부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닥쳐올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충격인 거죠, 충격.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더 많이 돈을 벌어서 대출 이자 부담도 좀 줄이고 원금을 좀 갚아야지 이제 대출 이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냐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쉽지 않죠. 개인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얘기해 보면은 개인들이 뭐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돈을 더 벌어서 수입을 좀 더 늘리면 좀 괜찮을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은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참 앞으로 우리는 더 암담하고 더 답답하고 더 충격적인 상황들을 아마 더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걸까? 참 잘 고민하고 잘 따져보며 지내야 되는 겁니다. 참 많이 막막하죠. 참 우려스럽고요. 참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게 필요할까? 스스로에게 계속 물으면서 대비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고물가 때문에 안 그래도 수입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이제 나갈 돈이 더 늘어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걱정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암담하고 답답하고 놀라운 상황들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경제 위기는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IMF 때든 아니면 카드 사태든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든 2008년 금융위기든 그리고 이번에 닥칠 뭐라고 명명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벌어질 이제 위기도 똑같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저 위기, 충격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한 것들은 아마 2026년, 2027년 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 3.5인데 한국이 3.5인데 미국이 5.5라는 저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정말로 큰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사항이 뭡니까?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본 유출이 심각해질 것이고 한국 경제가 언제든지 충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999년에서 2001년 저 금리가 역전 됐다라는 게 언제든 자본 유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라고도 봐야 됩니다. 참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 더 충격적인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참 얼마나 우리는 그 엄청난 위기를 대응할 수 있을까? 대비할 수 있을까? 힘은 과연 남아있는 걸까? 고민이 안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랬건 저랬건 정말로 정의 바짝 차리고 지금의 현실을 잘 내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